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기질이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힘이 세.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다 양보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어가지고 네네. 그런 약간 열정이 가득한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좀 부러울 파이팅! 때가 있어요. 파이팅 있는 애들. 그래서 또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막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너무 1등 안 하면 너무 서운해하니까 네. 컨트롤 못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욕심이 있는 아이들, 뭔가 잘하고자 하고 결과를 잘 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기특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또 안쓰럽기도 해요. 저렇게까지 못했을 안 해도 때. 되는데 어렸을 때야 조금 잘하면은 또 1등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저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렇게 또 걱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든지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자기가 앞서고 싶은 이런 열정, 파이팅 가득한 아이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달 과정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경우. 나는 맨날 1등 할 거라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그쵸. 거죠? 발달 과정에서 만 2세가 지나면서부터 만 7세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학령 전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걸음마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내가 부모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를 개체성을 깨닫죠. 내가 이거 달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를 하면서 얘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주도성이에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성이 발달을 하면서 이 시기에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떼쓰기도 심해지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욕망이나 욕구는 굉장히 큰데 비해서 논리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 답답해. 맥락이 없고 답답해. 인과관계가 없어. 진짜.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no logic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나눴을 때는 이 시기가 전 조작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기 전에 오는 프리 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조작이나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세상이 그냥 자기 중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이제 만물 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법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기 아이들 2명을 놔두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은 자기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아는 것만이 실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고에서 뭔가를 보는 능력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을 더 많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 1등, 큰 거, 센 거, 이기는 거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는 아직 좀 부족한 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마음 이론이라는 게 만 4세 이후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하죠. 타인의 입장이나 다른 입장에서 이 사실을 조망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네요. 그쵸. 아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표현형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시기가 지나고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학령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자기 중심성이 좀 사라져요.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지만 이쪽에 봤을 땐 이렇구나.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지만 내 친구 집에서는 내 친구가 제일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경험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점점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 정도가 됐어요. 1등에 집착하는 아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게 지는 걸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좌절감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데 그걸 좌절내성이라고 하거든요. 지는 거를 못 참는 아이들은 이 좌절내성이 충분히 발달이 안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좌절내성. 좌절내성이 낮은 경우.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사실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지잖아요. 한 번 아니라 뭐 수도 없이 지죠. 2등을 해도 어쨌든 1등한테 진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면 이 아이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좌절을 느끼거든요. 점차적으로 좌절을 견디는 힘이 점점 커져요. 근데 이 좌절감이 적절하게 느끼면서 또 성취도 생길 때는 점점 이 좌절 내성이 건강하게 커지는 건데 근데 만약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좌절을 견디는 힘도 약할 뿐더러 성취감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아이들이 이런 좌절을 견디는 힘이 약할까요? 일단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별로 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죠. 네, 맷집이 부족한 거죠, 좌절에 대한. 일부러 엄마 아빠가 네. 져준다든지. 적절한 좌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좌절을 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5살짜리랑 달리기를 하는데 매번 아빠가 100m 전속력으로 뛰면서 헤헤 너는 아직 안 되지, 너는 아직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면 자유조율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좌절 내성이라는 거는 사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순간에 이 아이가 자기가 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을 참는 법, 내가 지금 젤리를 먹고 싶지만 젤리를 지금 당장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뎠더니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오네. 근데 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좌절을 잘 견딜 수 있겠죠. 저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기다리면 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등을 했을 때도 좋지만 2등을 했을 때도 또 좋은 게 있어. 되게 다양한 가치관을 경험을 하고 또 좌절을 했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1등 하기 위해서 혹은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들이 다 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조그만 좌절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님들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거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열등감이 있거나 좀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면 사소한 일에도 되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졌어. 그러면은 그런 상황도 힘든 거죠. 상처를 받고. 굉장히 완벽한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서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나의 가치를 폄하했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되냐면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서부터 아이들이 잘 못할 때도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찾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못해도 조금씩 해가면서 도전하고 성취감 느껴야 되는데 아이가 좀 못하면 넌 이것도 못하니 젓가락질을 좀 제대로 못했어요. 또 떨어뜨리고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엄마가 해줄게. 또 아이가 뭔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거나 그런 식의 이제 반응, 좀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받는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비교당하거나 이런 좌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뭔가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등을 하고 싶다. 이거의 속뜻에는 1등을 하지 않으면 나는 보잘것없어. 너무 슬프다. 이런 마음이 이제 깔려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1등에 집착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얘한테는 생존 본능인 그럴 거잖아요.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좀 약간 좀 만성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말고 다른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라면 소아정신과 네네. 치료를 한번 같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는 거, 막 결과에 집착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심각도 별로 나눠서 네네. 설명을 해주시니까는 네. 기억에도 남고 네네. 이제 약간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런 아이들 어떻게 또 대해야 될지, 아, 어떻게 네네. 또 육아를 해야 그쵸, 좀 그쵸. 아이가 응. 이제 그런 열등의식도 없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1등하는 거에 좀 덜 집착하는 그러면서 행복한. 열정은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또 하고 싶은 욕심은 일은 또 있고. 욕심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아이들로 아우, 어떻게 네. 키워야 힘드네요. 되는지 네네네. 궁금하고 네. 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 네. 아, 너무. 다 양보하고 그것도 네. 답답하거든요. 그죠. 승부에 정말 집착이 너무 없는 네네네. 이런 애들은 또 어떻게 또 육아해야 되는지 아, 네네네. 이렇게 좀 같이 알겠습니다. 좀 숙제를 짬뽕 내주시네요. 시켜서 네네. 선생님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실전 육아 편에서 네.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